정리합시다.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의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문제가 있어. 근데 제가 알기로 이현주 의원이 그 예전에 하셨던 거기는 리박스쿨이 아니에요. 이승만 기념사업회예요. 여러분 느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난 이재명을 좀 지지하고 싶어. 예전에 아까 얘기했잖아. 과거에는 내가 거기에 속해 있었지만 심지어는 이전에 윤석열 찍었지만 이제 봤더니 뭔가 각성도 되고 또 뭐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 어떤 이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나는 필요해.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 먹어가지고 또 여기 합류하고 기쁘고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이승만에 대해서 이런 생각까지 하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에서 정청래 쿠데타를 막는 일을 하시다니. 역사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개벽 아니에요? 멋진 일 아니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런 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게 아까와는 다른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현주 의원 같은 사람이 과거에 그런 형태의 그 신념에 제가 동의하진 않지만 그렇게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어떤 생각을 하셨던 분이 이 당에 와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의인의 역할을 천지개벽이구나. 저는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현주 의원을 영입한 사람이잖아요. 이현주 의원을 왜 영입했습니까? 민주당이 골수 민주당 무슨 뭐 운동권 과거에 뭐 686 이렇게 해서 영입을 했어요. 중도 확장의 차원에서 영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이 있습니다. 어떤 선이냐? 현재를 보겠다는 거야. 현재 이 사람을. 근데 여기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시민이 거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뭐야? 윤석열 계엄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윤석열 계엄에는 동의할 수 그러면 우리는 문을 열겠다. 이런 기준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중도의 확장이에요. 이런 게. 386, 586, 686 여러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386, 586, 686 그 골수 그 어떤 이념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찬양을 하고 뭐 DJ를 어떻게 하고 이분들은 요즘의 대통령이니까 가지 맙시다. 역사적으로 박정희를 그렇게 비판하고 이승만을 비판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나선 사람 있나요? 입으로는 여기가 내가 민주당의 적자다. 내가 운동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순간에 이 쿠데타를 저지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기서 목소리 낸 사람이. 그 독재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저런 어떤 뻘짓을 보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참칭해가지고 그 역사 있는 민주당을 똥통으로 만들고 있는 저런 미친놈이 하나 앉아있는데 간신배들이잖아. 근데 서가지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게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현주 의원 보세요. 그럼 니들이 이승만을 비판하고 박정희를 비판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니들이 운동권 맞아? 조국이라는 사람은 산호맹이라고 하는 산호맹이 뭐죠 그게? 남한 뭐 사회주의 동맹 연합인가요? 이름만 들으면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무슨 운동권 조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는 협잡질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하지만 이승만 박정희를 비판한 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꿀 빨아 처먹은 놈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를 봐야지. 그러나 나는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이현주 의원 얘기도 전체로 다 들어봐야지. 그죠?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부분적으로 좀 올라온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저는 이렇게 막스의 자본론도 보고 저 위에 있는 게 다 마르크스 전집이에요. 저런 거 다 읽던 사람이지만 그런 회사에면서 일을 할 때는 이 회사의 창업주가 경부고속도로 놓는데 저렇게 노력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 물적 기반 같은 걸 닦는데 실제로 역할한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을 다 부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는 제가 그냥 완전히 100% 그냥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데 가서 일을 안 하지. 그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게 구체적이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 그걸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지. 그 돌아다니는 그 짤이라고 하는 게 이현주 의원을 제가 평소에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깡깡한 사람이거든요. 이성이 빠릿빠릿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종교화나 신도화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념사업회 갔으니까 그 기념사업회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서 똥을 뿌리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든 동의하든 않든 간에 제가 이것을 바라보는 사건은 오히려 거꾸로 본다는 거야.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간첩이다. 이게 아니고 저런 정도의 저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엄의 강을 넘어와서 국민의힘 봐요. 계엄의 강 넘어온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이런 어떤 사태 상황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의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당을 저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지금 구하는 거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예수하고 랍비가 논쟁하는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여러분 랍비 알죠?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예? 히브리에서 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도덕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법률적인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에요. 조이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랍비거든요. 랍비하고 예수하고 대화를 해요. 랍비가 테스트를 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거기서 예수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길이 있었는데 길 위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 이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피를 흘려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래.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히브리 사람 중에서 어떤 랍비가 지나갔다는 거야. 근데 이 랍비는 사람이 막 죽어 긴급한 상태인데 이 사람이 랍비였기 때문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거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서 그냥 갔다 이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이 히브리 거기 안에서 유대 민족 중에 아주 중심적인 사회 지배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 옆을 지나갔다 이거야. 이 사람도 교회를 가야 됐기 때문에 성전에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갔다 이거야. 교회를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한테 십계명이 정해져 있는 거, 주의를 지키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한 거야. 근데 거기에 그 민족 안에 속해 있지 않은, 히브리 말도 사용할지 모르고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마리아인 사람이 지나갔다 이거야. 그 유대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거는 신으로부터 구원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잡놈이고 잡종이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구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이 강도 당한 사람을 긴급해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병원까지 치료다 줬다 이거야. 예수가 물어보잖아요. 야, 랍비야, 네가 나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계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중에서 진짜 이웃이 너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죠? 우리는 민족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신에게 선택받은 족보가 있는 민족이야. 신의 계율을 우리는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나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 족보에 뿌리가 없어. 이방인 취급해. 근데 그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한 행위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이 한 행위, 누가 의로운 사람이야?